이게 우리 2022년 안양제일교회 말레이시아 비대면 선교 타임테이블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말레이시아가 한국보다 1시간 느려요. 그래서 한국이 8시다 라고 하면은 말레이시아는 7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우리의 스케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그 스케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같이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죠. 뭐 찬양 대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무슨 레크레이션을 뭐 어떤 거 전에 했던 것들을 준비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선 타임테이블을 한번 이제 공유하고 나서 그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 한국팀은 8시에 처음에 모이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8시에 모여서 아침 식사를 하고 큐티를 그리고 30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어서 큐티와 기도를 하고, 그리고 9시부터 9시 40분까지는 세팅 점검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마 희년관에서 진행을 할 건데, 뭐 우리의 컴퓨터 설치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9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이제 줌 링크를 공유해서 미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겁니다. BGM 틀어놓고 이제 웰커밍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해서 시작하는 시간은 말레이시아 시간 기준으로 9시에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이제 입장하게 되면은 환영 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거고요. 처음에 뭐 와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그런 환영 인사와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이어서 아이스 브레이킹, 서로 인사하고 조금 친해지는 간단한 게임 같은 거를 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우리가 어떤 또 약간 우리의 어떤 언택트 미션 트립을 축하하는 차원에서 말레이어 찬양을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말레이시아 기준으로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동안 말씀 선포 및 공과 공부를 할 거예요. 일종의 뭐 설교 내지는 메시지가 될 텐데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유명기 목사님이 모세 이야기를 모세의 장면을 가지고 소명에 대해서 공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소명은 무엇일까?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집트를 구출해내는 출애굽의 어떤 사명을 얻었는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게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도 하고, 또 크로스 퍼즐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 공과 공부에 나왔던 단어들을 크로스 퍼즐에 대입해서 해보는 퀴즈 게임 같은 것들을 진행했어요. 그건 작년이고, 네, 올해는 우리 박연성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과 공과를 이제 준비해 주시면은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20분 동안의 어떤 휴식 시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에 크로스 퍼즐 같은 것들을 했던 어떤 공과 공부, 퀴즈 및 게임이 될 텐데, 요거를 미리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과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사실 뭐 어떤 크로스 퍼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하겠다든지는 지금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게 한 2시간 정도 잡았어요. 네, 점심시간은 우리가 뭐 급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서 또 먹어야 되고, 또 중간에 어떤 세팅 같은 것들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잡았고요. 점심 먹고 와서 배부르니까 레크레이션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레크레이션 때는 또 뭘 할 거냐를 한번 이제 같이 고민을 할 건데요. 이제 생각하기로는 그 어떤 찬양 대회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작년분들도 뭐 율동이랑 어떤 퍼포먼스로 같이 참여하고, 또 청년들은 그 옆에서 약간 보조나 어떤 통역 비슷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시에,
1시간짜리 레크레이션인데 한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한글 찬양을 하게 한다? 라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모아서 뭐 사전에 미리 스크립트랑 그런 교육 자료를 전달해서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이 내용을 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시간 하고 쉬는 시간 하고 이제 아까 한 거는 오전 공과 공부고 이번에는 오후 공과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1시간 다시 공부를 하고 또 1시간 쉬고 그래서 각 반별로 우리가 8개의 반으로 나눌 건데요. 그 반별로 나눠져서 공과 공부에 대한 퀴즈와 게임을 할 겁니다. 전체 모여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각 반별로 흩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하나의 그 소그룹이죠. 그 우리가 메인 컨퍼런스 룸하고 소그룹을 나눌 수 있잖아요. 줌에서.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각 공과 공부를 진행했던 친구들이 다시 줌 화면에 메인 컨퍼런스로 와서 하루 동안 어떤 소감을 나누고 주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는 건데요. 지금 금요일날 진행된 이 사역은 초등학교 1에서 4학년의 어떤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해서 금요일 날에는 이 초등학교 1에서 4학년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토요일에는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그리고 중등 1, 2학년 총 4개 학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이 각 학년들이 주일에는 전체 학년이 모여서 어떤 시상식도 하고 뭐 그동안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어떨까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페어웰 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타임테이블은 같아요. 그런데 주일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일에 아침 식사하는 시간은 동일하고 큐티미 기도하고 이 오전의 초반부까지는 동일해요. 그래서 한국 시간 10시에는 이제 환영 인사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는 이런 친구들하고 만났었고 토요일에는 이런 친구들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전체 만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그들도 알고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함께 했던 일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거 공과 공부 때 느낀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좋더라. 그리고 게임 레크레이션 할 때 이런 걸 했었는데 재밌더라. 이런 것들을 한번 말해보게 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다시 각 반별로 나눠져서 서로 속으로 안에서 막 얘기하게 하고 나누게 한 다음에 각 학년별로 전체 대표가 전체가 나와서 이제 각 학년별로 나누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게 오전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대표 발표가 이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는 그 이제 스위칭 예배라고 해서 이제 그 우리 안양제일 교회의 예배 영상을 화면 공유해서 말레이시아 친구들이 같이 봤어요. 근데 이제 언어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때 박연성 목사님 설교였는데 그때 이제 팀장이 강혜진이라는 팀장이었는데 그 팀장이 그냥 실시간으로 막 받아 적어가지고 영어로 그냥 막 적어가지고 지금 민정 누나 지금 그냥 입이 벌어지는 실시간 설교 내용을 막 적어가지고 엔터 딱 쳐서 이제 딱 중간중간 보내면은 그 현지 선생님이 그 영어 된 거를 아이들한테 그 말레이시아어로 막 통역을 해서 지금 이런 설교 내용이다 막 전해주고 그게 아마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넓적 다리뼈가 이제 부러진 사건에 대한 설교였는데요. 그거를 막 이렇게 했어요. 찬양은 뭐 못했죠. 뭐 찬양은 그냥 그 어떤 리듬이랑 그 어떤 우리 싱어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본다 뿐이지 본능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찬양 대회도 준비를 얘기를 했었고, 우리도 지금 정강원 목사님께서 또 말레이어 찬양을 잘 지금 준비해 주셨잖아요. 링크 올려주신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우리대로 찬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한 한글 찬양으로 찬양을 했다가 또 말레이어로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설교를 듣는 건데, 이제 즉각적인 통역 스크립트 제공이라고 적었는데, 요거는 무엇보다 이제 어떤 통역 하시는 우리 민정 누나과 좀 소통을 하고 결정 안 된 거예요. 결정 안 된 거고, 작년에 이런 거니까 일단 한번 옮겨와 본 거예요. 옮겨와 본 거고 소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선교 날에 강은도 목사님이 초청 강사로 오셔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모시기 어려운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마련된 기회인데, 우리가 또 국제적으로 말레이시아까지 강은도 목사님의 설교가 전파된다면 참 의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달려왔으니까 조금 이번에 한 30분 쉴 거예요. 30분 쉬고 이제 물도 마시고 한식 갔다가 오면서, 그리고 이제 시상식 및 축복은 이제 1, 2, 3등에 대한 시상식이 아니고 그냥 이제 소망상, 사랑상, 희망상이라고 해서 다 하나씩 어떤 열심히 참여한 아이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런 어떤 동기부여와 어떤 보람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시간이 좀 긴가도 싶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고 저런 것들을 했고 막 축하해 하다 보면은 하면서 여기도 좀 뭔가 재미적인 요소라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요소가 좀 들어가야 1시간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 및 인사가 되고 사역 종료 및 피드백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작년과 좀 기존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면은 이때 마치기 전에 말레이시아 현지의 기독교 장로님을 또 초청해서 또 우리 최원준 담임 목사님도 준비에 접속하셔서 이제 인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격려의 말씀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타임 테이블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기획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 아니면 타임 테이블을 먼저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타임 테이블 전체적인 어떤 시간 흐름을 알고 이 기획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조건을 좀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서 이제 두 번째로 기획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조건과 장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레이스 센터에 8개의 학년, 8개의 교실, 각 학년별 약 20명 내외이고요. 각 학년이 한 교실을 사용해요.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1에서 4학년만 오게 되면은 그 8개의 교실 중에서 절반이 남잖아요. 그래서 그 1학년을 반 나눠서 2개의 반에 사용하고 2학년도 마찬가지로 2개의 반 사용해서 마찬가지로 각 학년별 2개의 반씩 사용해서 8개의 반을 모두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학년별 A반, B반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5, 6학년, 중등 1, 2학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 반별로 이제 원래 한 학년당 1개의 반을 사용했는데 이게 반 나눠서 쓰게 되면은 한 학년당 2개의 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모든 학년이 모두 출석하니까 각 학년별로 한 반에 배치할 겁니다. 학년별 A반이 합반이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인적 조건을 이제 배치해 볼 때 현지 선생님들은 8분이 계세요. 그래서 각 반에 한 분씩 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선생님당
각 금요일 토요일 날 10명의 아이들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큰 장점은 그 현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오프라인 대면해서 케어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코로나가 심해서 집에 있어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온라인 줌으로 마이크로만 아이들 얘기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현지 선생님들이 센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팀은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 잘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4개의 조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어떤 우리가 스터디하는 것하고 교재를 할 때는 한 조별로 이제 교재와 스터디를 하겠지만,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사역을 할 때는 조도 마찬가지로 반씩 나눠서 8개의 조가 되어서 한 반씩 케어할 겁니다. 그래서 1조에 A조, 1A조, 2A조, 그리고 2조도 2A조, 2B조, 그런 식으로 반이 더 나눠지겠죠. 그래서 청년이 둘, 그리고 장년은 둘,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셔서 다시 사역에 배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고려해 배정한다 라는 거고, 예, 여기까지가 인적 조건이고요. 장비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8개의 교실 풍경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마룻바닥인 교실도 있고요, 이런 시멘트 바닥인 교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각 교실들이 8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8개의 화이트보드에 이 빔 프로젝터를 투사해서 우리의 화면이 그들의 화이트보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노트북에 연결할 거고요. 노트북에다가 스피커를 연결할 거고, 또 노트북 내장 마이크는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이크 연결용 스마트폰을 선생님 보고 이제 접속하라고 해서 그 어떤 할 말이 있거나 아이가 발표를 할 때는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소통을 하게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봐야 할 텐데, 교실 전체 화면, 그 교실에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노트북 내장 웹캠을 조정해서 나타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웹캠을 추가 설치해서 이렇게 한 화면을 비칠 수 있도록 지금 현지 선생님들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웹캠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려워.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반별 활동 때 발표를 원하는 학생이 노트북 앞으로 와서 저요 해가지고 발표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아이들이 발표력이 좋아요. 막 내가 하겠다, 저거 하고 싶어요, 이런 적극성이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저번에는. 그래서 이번에도 참 그러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소통해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줌에다가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서 바로 제시카 왔어 이렇게 이름을 불러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화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상의에다가 A4 용지 한 가로 사이즈로 해서 여기에 앤드류 적어서 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만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들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의에 우리들의 이름을 크게 붙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를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A4 용지에 자기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색칠도 하고 반짝이도 꾸미고 막 해가지고 자기 거 이렇게 한 거 보여준 거를 보여주면서 그런 놀이처럼 하면은
조금 이제 어색한 분위기도 해도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이름 보면서 화면에 이렇게 막 이제 이름 써 있으면은 또 와 저 사람 누구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아이스 브레이킹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노트북하고 이 스마트폰을 동시에 연결을 하고 막 마이크 켜놓으면은 하울링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조심해야 될 거고 또 현지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숙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어떤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그룹 각 반별로 소그룹을 배정할 때 노트북 계정만 보내고 마이크 계정은 메인 컨퍼런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같이 꼼꼼하게 보내주는 이제 어떤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같이 보내주고 할 때 우리 한국팀 선생님들이 같이 공동 호스트가 되어서 그런 소그룹 배정 활동이랑 그런 것들 체크해주는 활동을 같이 도와주셨으면 해요. 예, 그렇게 지금 인원이 아마 금토는 한 뭐 80명씩의 인원을 받을 거지만 주일에는 뭐 160명 받을 건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동 호스트가 되어서 이렇게 인원들을 이제 같이 배치하고 확인하는 일들을 이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